인대를 고치는 치료를 하거나 아까 말한 인대 증식 치료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면은 별로 해줄 게 없거든요. 근데 침 치료는 할 게 많아요. 그 주변에 막 침도 놓고 그러면은 혈액순환도 잘 돼서 빨리 낫기도 하고 좋습니다. 무릎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죠. 그 다음에 곤충, 광견병에 물렸다.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냥 걔한테 물렸다고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얘가 미친 애인지를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 얘를 한 열흘 동안 가두면서 얘가 정말 미쳤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 동물을 포획해야 돼. 오소리한테 물렸다. 원래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거든요. 웬만해서. 그렇잖아요. 야생동물이. 좀 미쳤으니까. 번식기 때 호르몬이 좀 맛이 가서.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애들은 잡아서 봐야 돼. 그냥 놓쳤어. 그럼 어떻게 해? 보건소에 신고해야 돼. 저 물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대요. 근데 이제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니고 우선 물렸잖아요. 그럼 여기 주변에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. 균들이 아직 혈관 통해서 많이 가진 않았을 것 같으면 빨리 물로 씻어내는 거죠. 씻어내주고 감염을 막고 소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미친 개 같아.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죠. 개가 아니라 뭐 오소리라든지 뭐 그런 애들 때문에도 오기도 한대요. 사실 여러분들 광견병을 마주할 것 같습니까? 여러분들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. 근데 우리 애들은 또 성장 여행을 가서 아이고 귀엽다 하다가 확 물리진 않을까요? 그런 우려에서 누운 건데 뱀에 물렸어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뱀도 이게 물린 자국에 따라 모양이 이게 독사냐 아니냐가 있대요. 그림 뭔가? 이게 뱀은 이렇게 일반 뱀 자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독사는 이렇게 생겼대나?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물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우선 그 윗부분을 잘 묶어줘요. 네. 그리고 심장보다 아래쪽에다 둬요. 막 올라가지 말라고. 그리고 여기를 빨리 흡입해서 빼줘야 돼요. 입으로 할 수 있나요? 입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? 나도 으악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대요. 웬만하면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대요. 근데 이게 참 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죠? 15분 안에 하기가 좀 어렵고 네, 되게 어렵습니다. 뱀 조심해야죠. 벌은 어떻게 할까요? 벌에 쏘였을 때 쏘여보셨나요?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? 된장을 발랐나요? 그런 거 하지 말래요. 감염된다고. 이걸로 찝지 말래요. 왜요? 찝다가 독이 더 나가. 찍!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카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밀어서 빼라고 하더라고요. 환부가 닦아줘야 되겠죠? 얼음찜질 해주고 또 밑으로 너무 아프면 심장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. 벌에 쏘인 게 사실 뭐 아프고 많은 건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. 왜? 호흡이 곤란해서. 이게 두드러기처럼 우리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그게 목이 붓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숨이 안 들어가요. 이렇게 되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영화 혹시 안 보셨어요? 여기다 구멍을 뚫기도 해요. 이 볼펜을 팍 부러뜨려가지고 팍 그래서 숨 쉬라고. 어우 잔인해. 여기는 근데 뭐가 없어요. 피만 좀 나면 돼요. 살짝. 피도 그냥 피부만 좀 찢어지면 돼요. 이걸로 숨 쉬라고 하는 거지. 그러면 숨이 쉬어져요.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고.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로 갑시다. 일반적인 조치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질병을 보는 관점일 수도 있어요. 감기에 걸렸어요.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나고 몸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. 그죠?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을 수 있어요. 그죠?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바이러스제를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그게 왜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. 독감에는 바이러스제가 뭐 타미플루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균을 죽이는 약은 아니에요. 그러면 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걸렸다. 몸이 낫게 해줘야 돼. 몸이 낫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. 약이 없잖아. 죽일 수가 없는데.
그럼 뭐 어떻게 하면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요? 따뜻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.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, 그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, 시끄러우면 안 돼. 뭐 불도 이렇게 조명도 은은하게 하고 편안해지고, 내 향기도 나게 좀 이렇게 좋은 아로마도 나고, 애가 짜증을 부르면 좀 들어주고 고문고문. 야, 네가 네가 상전이냐? 막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받아주고, 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다 이 사람을 느긋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어쨌든 회복에 되게 좋아요. 회복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잠일 수 있죠. 잠을 잘 자게 해야 잘 나아요. 그죠?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죠.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애들한테 양약을 안 먹여. 그러면서 고생하면 나 며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그렇기도 하잖아요. 실제로 그 맞는 말인데. 근데 얘가 막 더워서 몸이 아프고 막 쑤시니까 잠을 잘 못 자. 그러면 다음날도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그죠? 잘 자고 나면 회복이 잘 돼.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땀에 활 딱 내고 그냥 힘들어 하고 코 세근세근 잘 잤어. 그럼 다음날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해열제 효과도 있는 거죠. 사실은. 잠을 애가 힘들지 않다면 사실 약을 쓸 일은 감기 약을 쓸 일은 없는 거예요.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증상을 잠깐 완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. 뭐 그렇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. 조명, 음악도 좋다면 하고 아로마 향을 주면서 안정감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. 애가 피곤하다, 이게 감기 걸렸다고 피곤하다고 누워 있잖아.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TV를 열심히 봐. 누워서 게임을 해. 그건 절대 안 돼. 그죠? 그럼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에너지 아껴가지고 몸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. 상상 막 하면 안 돼. 그냥 자야 돼. 딴 생각하지 마. 자. 마사지가 좋아요.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마사지. 어떻게 마사지를 잘 해줘서 느긋하게 해줄 건가. 일단 시간을 남겨서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주 급하다, 제 총각을 다툰다 이런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마사지나 지압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어요. 많은 병들이 그런 데서 와요. 사열도 순환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. 근데 저는 둘 중에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마사지를 선택하겠어요. 마사지를 잘하면 같은 효과가 있어요. 냉찜질, 온찜질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. 온찜질을 잘 해주면 이완돼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돼요. 그 다음에 뭐 먹일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.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왔어요.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. 자,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, 해열제를 먹어도 고열이 떨어지잖아요.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요? 응급실 간다고 뭐 다른 거 하나요? 해열제 더 줘요. 떨어질 때까지 더 줘. 자, 왜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질까요? 네? 열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, 우리 몸이. 우리 열은 사실은 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사실 두려워할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병이 잘 낫기도 하는 거죠. 열이 올라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. 근데 지금 내가 열을 떨어뜨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. 물론 이 뇌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뇌수막염 이런 걸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열이 난다는 건 몸이 아직은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좀 서서히 좀 나아질 수 있어요. 특히 열이 머리로 많이 몰려요. 목이 붓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특히 더 그래요. 그러면 이 열을 여기만 막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뜨뜻하게 해줘요. 이쪽은 좀 시원하게 해주되 열이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죠. 그런 방법을 할 만한 게 뭐예요? 조교. 발 따뜻하게 하기.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발 마사지 해주기. 응? 손가락을 따잖아요, 여러분들이. 응? 발가락도 따세요. 왜 발가락은 못 따겠어? 발가락으로 순환이 잘 돼요, 발로. 자, 저는 이 사열법을 이렇게 많이도 얘기해드리고 하는데 사열법의 되게 강점은 이걸 탁 쳤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피를 냈다는 게 아니라 짜는 게 중요해요. 잘 짜는 게 중요해. 그 짜는 과정에서 사람이 좋아져. 자, 그 마사지법
책도 있는데요. 그 중국의 문헌 중에는 그 애들의 열이 날 때 마사지로 열을 내리는 법이 있어요. 그걸 보면 이 손바닥 같은 데를 막 이렇게 주무르고 해당되는 손가락을 막 이렇게 주물러 주고요. 막 팔을 이렇게 쓸어 내리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. 머리가 아프다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늘려줘. 피부를 막 이렇게 당겨주고 막 이래. 그러면서 열이 내린대요. 원리는 뭐예요? 이쪽으로 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. 다른 게 없어요. 이게 뭐 특별한 경락이고 막 이런 개념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.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. 발을 따뜻하게 조격하고 것도 좋고요.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도 돼요. 힘드니까 머리 쪽을 좀 시원하게 해줘도 좋고 미지근한 물로 머리 수건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또 뭐 너무 머리가 열이 올라서 힘들면 약간 차갑게 공기를 쐬어줄 수도 있죠. 하지만 몸은 따뜻하게 하자. 배 아래는 따뜻하게 하자. 기본적으로 고열이 안 떨어지는 애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평상시 건강이 안 좋았어. 평상시 물을 잘 안 먹어서 탈수가 좀 있거나 땀이 나야 될 때 땀이 안 나는 거예요. 이제 애들이. 그리고 피로가 너무 누적돼 있어. 체력이 저하해. 몸을 열을 발생시키는 건 근육이에요. 그래서 추우면 막 오한이 떨어져서 덜덜 떨리는 거는 근육을 막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자는 뜻이에요. 근데 특히 뭐 호리호리한 엄마들 많잖아요. 여기는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. 바람만 훅 불면 힘들어 할 것 같은 그런 엄마들은 열도 잘 안 나. 추워도 오열만 막 목에서 열 나는데 몸에서 이제 손발이 아주 싸늘해. 이런 사람은 참 낫기 어렵습니다.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고요. 애들 중에서도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몸에 물기가 잘 없는 이제 소양인 애들 같은 애들 열이 잘 떠요. 그런 애들은 평상시에도 그래. 평상시에도 좀 방방 떠 있어. 뭔가 흥분돼 있어. 밤에 자자. 그런데 앉아. 자다 불 껐어. 중얼중얼대고 있어. 자다가도 막 뒤척뒤척해. 이런 애들은 감기 오면 고열이 잘 올 수 있다. 열이 잘 안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애들은 평소에 물도 많이 먹이고 물 많은 과일 채소 많이 먹이고 막 열 오르는 음식들 많이 먹지 말고 그래야 되겠죠. 그런 게 중요합니다. 사실 그런 데 강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참고로 보세요. 로버트 맨델존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. 나는 현대학을 믿지 않는다. 굉장히 도발적이죠. 이 사람이 쓴 건강한 아이 키우기라는 병원에 의지 않고 건강한 아이 키우기. 이 사람이 그 소아과